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수요일장 테슬라 주가는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기 지지선의 지지를 받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흐르긴 했으나 나쁘지 않은 자리에 위치하여 마무리를 했네요. 현재 나스닥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테슬라 차이나는 지난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모델 3 디스플레이 위에 올라탄 브레이크 고장 시위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도군TV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죠. 테슬라 차이나가 시위대 장 야저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브랜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와 약 7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저는 시위하는 저 여자가 분명 돈을 받고 저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그녀의 항의 후 장은 모델3에 결함이 있는 제동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전 소유주는 지난 5월 허난성 안양 베이관구 인민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테슬라 차이나의 대외협력 부사장 그레이스 타오와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회사 지사의 진술로 인해 학대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의 항의는 다른 테슬라 소유주들에게 의해 중국에서 유사한 브레이크 고장 주장의 공세를 촉발했습니다. 나중에 테슬라 차이나의 법무부 팀은 테슬라 소유자와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또는 단지 추세에 합류하기 위해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한 지역 언론 매체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테슬라 모델 X 소유자는 자신의 차에서 발생한 브레이크 고장을 보여주는 틱톡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나중에 테슬라 소유자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희극을 연출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테슬라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는 최근 출시된 FSD 베타 버튼으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자동조종 장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모델 X를 차량에 충돌시킨 후 텍사스 경찰 5명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항의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테슬라 소유자의 수많은 주장 이후 테슬라 차이나는 법무팀을 강화했습니다. 테슬라가 회사에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받은 사과의 연속에서 법무부팀은 EV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또는 의심을 퍼뜨린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때 제가 법무부팀을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강화를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저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이 아주 많습니다.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 않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는 EV에 대한 급증하는 관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그냥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다른 EU 국가에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21년 6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든 전기 자동차가 되었었죠. 테슬라 세미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클래스 8 대형 트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세미는 시장에 출시되면 영국의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에는 한 명의 운전자가 여러 대의 트럭을 제어할 수 있는 칸보이 모드라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 한 명의 운전자가 운송을 할 수 있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과 더불어 세미 트럭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48% 마무리했고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1%대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0.4, 페이스북은 0.3%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고요. 애플은 0.6%대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81불 플러스 0.4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79불 시작했으며 최고 79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7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지지선 770불에 정확히 맞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24% 하락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16%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0.26% 상승을 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좀 더 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양호합니다. 자, 조금 더 늘어나야 좋습니다. 표준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3.88이고요. 매트는 EMA 위에 계속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평행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74불 그 밑으로 752불이 되겠고요. 단기 저항선은 위로 800불 그 위로 813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자, 크게 봤을 때 별 문제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추세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785불에 저항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일봉 투자 심리는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도 현재 뭐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이 계속 자, 중기적 흐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주봉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89.79, 8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캔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10월달 좀 중요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캔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제 하루 남았죠. 30일 이제 하루 나왔는데 목요일장 어떻게 주가가 마무리가 돼서 월봉의 캔들이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월봉의 투자심리 똑같이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5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분봉 보시면 지금 요 W자 이후 지금 강하게 흘러내렸다가 W자 이후 반등을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 맞고 좀 내려와 흐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770불 770불이 깨지느냐 이게 좀 요 구간이 깨지느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깨지지 않고 지금 정확히 지지를 해 주었다. 지지를 해서 지금 W자를 만들고 반등을 해 주었다. 자, 여기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좀 끝나긴 했지만 이후 상황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 영향이 변수가 될 듯 합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3141, 아웃플로 3336. 자,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또 대량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수요일장도 매도세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대량 매도세가 또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최근 매매를 보면 현재 최근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 반 좀 안 되는 볼륨이 빠져 나갔습니다. 자, 최근 대량 매수세의 반 좀 더 되는 세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자, 목요일, 금요일 대량 매매 움직임이 좀 중요할 듯 싶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의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06%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9월 28일 테슬라 10.84% 비중을 가져갔었고요. 2021년 9월 29일 테슬라 비중 10.06%로 비중이 좀 많이 축소시킨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가만히 비중 보유만 해도 비중이 늘어납니다. ARKK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한 것이고요. 뭐 테슬라를 이제 다 판단이 어쨌느니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는 다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현재 큰 추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큰 추세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크게 요 X자 지금 파란 선으로 X자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추세의 흐름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자, 요 부분 이탈했었죠. 자, 이때가 많이 제가 추매하라고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 있으면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었죠. 자, 이후에 다시 오른쪽 이쪽 라인으로 뻗어 나가면서 자, 보시다시피 요 중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상승. 자, 위쪽으로 지금 위쪽 라인에 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간다.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힘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이 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순간 또 대상승장 한번 대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첫 번째 구간 이탈했고요. 자, 요 밑에 또 이탈했죠. 자, 세 번째 구간. 자, 요 부분이 이제 이탈이 되면은 자,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밑부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까지 글쎄요. 갈까요? 자, 지금 봐서는 현재 이 위치에서 조금 자리를 잡을 듯 싶고요. 최종 보스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 자, 나스닥 일봉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때부터 조정을 받고 지금 개파락 이후 계속 지금 밑으로 하향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밑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20, EMA 120 라인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4,000 이 라인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4,391 이 지수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안 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또 횡보하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또 상승 라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조정이 계속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5,000 이 중요한 지수가 지금 자리가 15,000자리입니다. 자, 요 지수 요 정도 지수 그리고 요 정도 지수 이 지수를 만약에 상향으로 돌파가 된다면 자, 위쪽으로 상향으로
돌파가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을 향해 또 가겠죠. 그래서 또 만약에 전고점을 이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이 위쪽부터는 또 한 번 더 나스닥의 상승장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지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자리 이 밑으로까지 만약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큰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내려가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 내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 라인을 맞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드린 그 자리 부근 이 부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인 위아래 자 이런 식으로 이 라인 부근을 위아래로 이렇게 보셔서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 중요 포인트는 위로는 800불을 상향 돌파하느냐 아래로는 750불 자리가 지켜지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앞으로 3분기 인도량 발표 그리고 실적, 어닝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따라 또 방향이 어느 쪽으로든 잡혀질 듯 하네요.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9월 테슬라 납품이 거대한 궤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아웃퍼폼 등급을 반복합니다. 목표 주가는 $1000죠.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23만 대의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큰 분기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2021년 3분기는 부분적으로 9월 수요에 의해 공급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장기간에 걸친 반도체 칩 부족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역사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1000불의 목표 가격과 함께 테슬라 주식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3분기에 12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하는 컨센서스 기대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9월에만 14만 5천 대에서 15만 대 사이의 대규모 궤적에 힘입어 3분기에 23만 건의 납품을 달성할 것이라고 더 확신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송 속도는 지난 4주에서 6주 동안 견실했으며 4분기와 2022년으로 향하는 놀라운 성장 궤적을 보였다고 썼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테슬라 직원들에게 보낸 유출된 이메일에서 3분기가 회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썼듯이 9월 3분기 테슬라에서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기록적인 수치를 향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상 가장 강렬한 배송 주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1분기 이후로 분기별로 차량 판매 또는 배송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들어 대부분의 생산 지연과 생산 중단을 피할 수 있었지만 7월과 8월에는 여전히 회사의 생산 및 배송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분기 첫 두 달 동안 약 8만 대에서 9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브스는 칩 부족으로 인해 전체 생산 및 배송 수가 약 4만 대 감소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차량을 수출하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은 대륙에서 모델 Y 크로스오버의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도 3분기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테슬라의 3분기에 대한 추정치를 22만 5천 대에서 23만 3천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상대로 나와줄 것인지 예상보다 못 미칠 것인지 말도 안 되게 그 이상이 될 것인지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테슬라 수요는 지난 몇 분기 동안 급증하여 프리몬트 공장의 재고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더 기대를 하게끔 하는 결과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FSD 베타의 NDA 비공개 계약이죠. NDA가 없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의 12개월의 실제 테스트 후 테슬라의 FSD 베타 테스터의 첫 번째 배치는 단 한 건의 사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VICE의 최근 폭로에서 간행물은 베타 프로그램 참가자가 현재 비공개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행물에 따르면 이는 회사가 비평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 코드 컨퍼런스에서 최근 언급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 참석자와의 Q&A 세션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FSD 베타 프로그램 회원에게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NDA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 같은 회사의 독점 운전자 지원 시스템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 완전 자율 주행 베타 프로그램에 NDA가 있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달려있다면 머스크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어쨌든 NDA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NDA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말은 꽤 정확합니다. 2020년 10월 FSD 베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보여주는 수많은 비디오가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FSD 베타의 실패만 표시하고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테슬라가 FSD 베타 참가자에게 완전 자율주행 베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부분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실제로 스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베타가 곧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회사는 FSD 베타 요청 버튼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운전자는 제품군이 소비자에게 출시되기 전에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대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실시간에 가까운 평가를 제공하는 세이프티 스코어 안전점검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FSD가 발전하면서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모로 잘 진행 중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최근 2021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동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머스크는 바이든이 약간 편향된 것 같다며 그의 행정부가 가장 우호적인 행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CEO는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노조에 의해 통제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존경받는 기술 저널리스트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카라 스위셔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을 언급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바이든이 세인트로이스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최초의 민간인 승무원과 함께 획기적인 우주 비행 여행인 인스퍼레이션 4 임무를 완전히 무시한 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주드 아동연구병원에 대한 머스크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묻자 아직 자고 있다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즉 바이든에 대한 머스크의 트윗은 인스퍼레이션 4 스노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지속 가능한 운송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획기적인 회의로 홍보된 백악관 EV 행사에서 테슬라를 무시했습니다. 초대도 안 했었죠.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행사에 널리 찬사를 받았고 전미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도군TV에서 언급했던 일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편향은 최근 미 하원에서 민주당원의 제안이 노동조합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4,500달러의 추가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토요타, 혼다 및 기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가 노조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근로자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포드 UAW 로비스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머스크의 환멸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머스크는 탄소 배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니셔티브인 탄소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탄소세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의 채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초점을 고려할 때 탄소세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CEO는 미국 대통령과 그의 팀의 해결책이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현 행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지난 1월 포천의 긴 전화 통화를 통해 바이든의 대선행 승리에 대해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고 나는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 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 행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바람이 등 뒤에 있다고 머스크는 말했었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테슬라에 좋은 영향이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해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정부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로서 마음이 편할 듯 싶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상했듯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테슬라 주가에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한번 잡고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흐지부지하면서 마무리가 될지 내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월이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달이 될 듯하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아브라카타브라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